마이크 실험 중. 자, 이제 녹음됩니다. 자, 물건 법정주의. 혹시 녹음이 안 된 부분은 제가 따로 녹음해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물건은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되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걸 뭐뭐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물건은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해서 창설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건은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해서 창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을 물건 읽어보세요. 물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의. 물건 법정주의라고 해요. 자, 물건 법정주의라 하면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이나 간수법으로 정하는 것에 하나며, 자 여기가 핵심이죠.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채권은 당사자가 창설할 수 있냐 하고 질문합니다. 자 채권은 계약 자유 원칙상 자유로이 창설이 가능합니다. 물건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창설하지 못합니다. 물건 법정주의를 취한 결과 물건법은 의무법인 채권법과 달리, 자 물건법에는 무슨 규정성이 많다는 거죠? 강행 규정이 많습니다. 강행 규정이 뭐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끄떡끄떡 해줘. 네. 자 내용,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자, 그러니까 대통령령 같은 것이 이제 시행령이죠. 그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새로운 물건은 뭐하지 못한다는 거야? 창설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법률 하면 형식적 법률 플러스 한 번만 더 간수법에 의해서는 창설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건법에서 대표되는 간수법이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간수법에 의해서 새로이 물건이 창설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유명한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두 번째 분묘기지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산의 양도담보권도 있기는 있는데, 자, 여기에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방 지상권 할 때 공부가 되겠습니다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는 이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조심성을 좀 갖춰야 될까요? 덜컥 취득하고 말아야 될까요? 조심성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니까 건물 철거시켜버리자,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쟁이 하나 두 개일까요? 꽤 많을까요? 꽤 많아. 자, 그 다음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종류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강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말은 종류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뭣도 강제된다는 거죠? 내용도 강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 이는 법률 또는 간수법이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적 전세의 미등기 전세를 물건인 전세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이고, 정확하게 등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적 전세권의 합의와 무엇을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야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등기 안 돼 있는 전세도 동네에서 많이 있어, 없어? 자, 그걸 우리는 물건이 아니야건 채권적 전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전세? 채권적 전세. 자, 내용 강제입니다.
채권이야, 그건. 자, 법률 또는 간수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법률 또는 간수법이 인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을 설정자에게 유보해 두고 채권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청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저당권자에게 저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저당권에 있어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잡힌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야. 그 목적물, 여러분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은 설정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당권자인 은행은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기에 변제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변제기에 변제가 없으면 처분권을 행사해서 법원 경매에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락대금이 법원에 들어가 있죠. 그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채무,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저당권자 선생님이 사용도 수익도 처분도 다 해버리시오. 이러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종류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용까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자, 지금 물건을 공부하면서 자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물건의 종류는 민법상 물건이 있는데, 자,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자,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물건은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권리를 일부 제한해서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제한하면 용익물권이 되고, 처분권을 제한하면 담보물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반드시 소유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발생해야 안 해. 발생합니다. 자, 용익물권은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고, 지역권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사법시험에도 안 나와요, 거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수법상의 물건으로 대표적인 것이 제가 뭘 들으라 그랬죠? 간수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그리고 분묘기지권. 이게 지금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동산의 양도담보권도 법조문에 없어도 거래계에서 필요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과 동산 물건입니다. 부동산 물건. 객체가 부동산인 물건을 말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물건은, 자, 점유권과 소유권은 동산 물건, 부동산 물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 물건은 전부,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은 등의 담보 물건에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에만 돼요. 뭐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저당권 같은 경우도 부동산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이나 질권은 동산, 부동산 다 된다는 뜻이에요. 자, 동산에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산 물건입니다. 여기에 써져 있죠, 요 밑에. 자, 객체가 동산인 물건인데 점유권이나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 다 되고, 그 다음에 담보 물건 중 유치권이나 질권은 부동산에도 되고, 아니야. 유치권은 부동산에도 되고 동산에도 되는데 질권은 동산만 됩니다. 질권이 뭐냐면은 전당포에 물건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려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자수합시다. 없어요. 선생님은 있죠. 어. 어. 그것이 질권입니다. 옛날에 삼촌시계 대신 맡기고 그냥 돈 빌려 쓰고 그랬죠. 어. 저는 어렸을 때 이 배지가 저희가 순금 배지였어요. 그게 어디 학교가 그랬는지 알죠? 박정희 때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기술이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에서 순금 배지를 줬어요. 자부심을 느끼라고. 고등학생한테.
그런데 3학년 때 그 순금 배지를 전당포 잡아가지고 수피하여고 농구 선수들하고 월출살 놀러 갔습니다. 그것이 평생 남긴 저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농구 선수들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자, 물건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자, 물건의 대적 효력. 자,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있기 전에 자, 살짝만 설명할게요. 물건하고 채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everybody, 언제나 물건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물건과 물건이 서로 순위가 부딪히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먼저 성립된 물건이 우선됩니다. 이 대원칙이 있어요. 알겠어요? 읽어봅니다. 물건의 우선적 효력이란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자,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아까 제가 물건끼리는 먼저 성립된 물건이 우선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 무리의 성립 물건 상호 간에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건이 이후에 성립된 물건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건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직접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된 물건이 후에 성립된 물건에 우선되니까 1번 저당권자가 다 돈 받아나고 나면 나머지가 배당금이 있어야 2번 저당권자가 받아가요. 타협해서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자, 이거 제수처를 잘 봐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하면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서 제한물건이 만들어져요.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면 용익물건이 나오고 처분권을 제한하면 담보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권리를 제한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의 저당권은 어제 했잖아. 나 소유권은 10년 전에 했어. 내 소유권이 더 우선돼. 이거 말이요 막걸리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경우는 제한물건이 우선돼야 맞다는 거예요. 왜? 소유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제한해서 제한물건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잡섰죠? 자, 그래서 성질상 언제나 제한물건이 소유권에 우선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우선적 효력이에요. 자, 이 점유권은 오늘 쪽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유권은 우리 물건에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찰나의 점유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지배를 잃어버린 찰나의 점유권은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그 자체로 성립되기 때문에 점유권과 다른 물건 사이에 우선적 효력의 개념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 찰나에 무슨권이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실상 지배를 잃어버린 찰나에 뭐가 없어져? 점유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의 순위 갖고 중첩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을 논하지 않습니다. 자, 물건과 채권 간의 효력. 자, 책을 읽기 전에 물건과 물건 간의 우선적 효력은 순위 갖고 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성립된 물건이 후에 성립된 물건에 우선해. 근데 물건과 채권의 관계는 언제나 물건이 우선돼요. 그러니까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특별법으로 강조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찌됐건 법에 의해서 창설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특별히 법으로 순위를 강조하지 않은 이상 채권과 물건이 서로 일반적으로 부딪히면 뭐가 우선된다는 거죠? 물건이 우선돼요. 따라서 내가 이분한테 1억을 빌리고 이분한테 1억을 빌리고 차례대로 이분한테는 3억을 빌리고 5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채권, 물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돈을 못 받아서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대금이 5억이 나왔다 하면 먼저 누구부터 받아간다는 거죠? 물권자부터 받아간다. 저당. 알겠죠? 그리고 이 채권은 배당금에서 채권자 평등주의에 따라서 분배해서 받아갑니다. 비율로 받아가요. 그러니까 먼저 성립했다고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채권은. 알아잡섰어요? 그래서 채권자 그걸 뭐라 그래? 평등주의라 그래요. 채권자는 먼저 성립했으나 나중에 성립하나 변제기에 상관없이 평등하는 게 원칙이요. 읽어봅니다. 동일한 물건을 목적으로 물건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무엇을 불문하고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또 변제기도 불문하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이것을 자 법언이라고 그러죠. 말씀 언자입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매는 소유권 변동의 원인행위야.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중심이면 자 임대차는 본질적으로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7월 1일자로 채권인 임차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갑이 자 8월 1일 날 토지 소유권을 8월 1일에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물권자인 소유권자 병은 먼저 성립되어 있는 임차권자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이익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그래서 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배 여기 써졌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등기가 돼도 채권이에요. 자, 채권이지만 그 등기를 한 때 그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자,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대항력 요건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란 말이 있죠. 그죠? 자, 보통 뭐죠? 전입신고로 보통 대항력을 갖춥니다. 자,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의 경우 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항하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은 아까도 있지만 본질은 채권이지만 자, 법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법이 이렇게 특별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건물 보존 등기된 경우의 토지 임차권, 건물 소유의 목적인 토지 임차권은 자,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가 딱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토지 임차권, 또 하나는 지상권이에요. 근데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상관없는데요. 토지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그죠? 따라서 건물의 철거를 구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은 임차권, 토지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건물은 자기가 소유권자거든. 그래서 건물을 일종의 이런 등기는 보존 등기라 그래요. 등기를 보존 등기할 때는 토지 임차권은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데 타인의 토지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건물 소유권을 보존 등기했을 때는 임차권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갖춘 거로 법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놓으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때 토지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된 채권. 자, 우리는 대물변제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전제로 해서 보통 가등기를 해놓거든요. 가등기는 어디에서 맞냐면은 여러분 그 종중재산 있잖아요. 그 종중재산에 대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부동산 물건의 변동에 관한 청구권을 가등기한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건과 가등기권 사이에 우열관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가등기 담보는 여러분의 시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이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전체가 아니야. 소액 보증금으로 보증금이 소액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일정액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물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보다 더 빨리 변제를 받아. 그래서 보통 표현은 그죠, 최우선 변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매를 또 이렇게 중개업자 놔두고 이제 경매 강의를 쭉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표현을 영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영순이라는 말은 없는데 보통 영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있어도 먼저 배당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재보상금에 대한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임금채권의, 자, 손가락을 잘 봐요. 임금채권의 3개월분, 그 다음에 퇴직금 채권의 3개월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가 저당권 등으로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임금채권의 3개월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그리고 임금채권의 3개월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금채권의 3개월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건물에 막 있죠. 10억짜리 건물에 막 저당권이 10억 들어가 있고,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막 50억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경매에 들어가서 나 남길 거 하나도 없네. 경매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경락대금에서 임금채권의 몇 개월분만큼은, 3개월분만큼은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항이 많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더 할게요. 이럴 때 아까 제가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으로 들어가 있는 돈 있잖아요. 그 돈보다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10개월을 밀렸다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퇴직금도 더 밀릴 수도 있죠. 3년분이 아니라. 그럴 때 경락대금에서 3개월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고 7개월분에 대해서는 조세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사인의 임금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국가의 정의사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전해줘. 물론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이 얘기입니다. 7개월분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거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인데, 저를 한번 봐요. 자, 제가 한 필지 토지의 소유권자입니다. 시골에다 토지를 사놨어요. 한 필지 토지를 사놨어요. 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거기다가 고추 심고, 고추 한번 심어봤더니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고추 말고 유자 심을까요? 은퇴해서 그러려고 한 필지 토지를 사놨어요. 저는 소유권자니까, 자, 그 토지를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서도 내가 거기서 농사 지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20년 후에 가봤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누군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겠죠. 자, 그럴 때 내가 소유권자로서 직접 지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방해 배제를 하거나 철거를 구할 수 있거나, 또는 토지를 전적으로 한꺼번에 몽땅 쓰고 있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합쳐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물권법 구조에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해 놓고 각 물권법에서 준용 규정으로 준용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죠? 읽어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또는 물권 내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한 번만 더 봅니다. 반환. 뭐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자, 여러분,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은 감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자, 여기에 물권의 실현이 방해받고 있지 않지만 장래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가장 많이 행사되고 있는 쪽이 어디냐고 물어봐 주세요. 도시에서 건물 건축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보통 많이 하죠,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 먼저 있는데 옆에 빈 공터가 있잖아. 그러면 그 공터에다가 그 엄지말뚝 박을 때부터 엄지말뚝이라 그래. 엄지말뚝을 딱 박고 널말뚝을 박아갖고 이제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지하실 공사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엄지말뚝 딱 박을 때부터 금 간다고 이쪽에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해놔요, 안 해놔요? 보통 해놓죠. 그럴 때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근거가 방해 예방 청구권. 지금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이 공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장치의 미비로 이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 장차 무너질 염려가 있다. 지금 무너진 거 증거 무너져 버리면 이제 뭐죠? 당연히 이제 그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데 무너질 염려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행사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좀 손해도 받을 수 있고. 가처분이니까 이제 거기서 더 안전장치를 했다고 이제 법원에서 다투어. 그리고 손해 같은 것도 좀 배상해주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확보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냥 공사가 뭐 공사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이렇게 엄지말뚝을 박을 때 촘촘히 박는 거라고 띄엄띄엄 박는 거라고 틀려요. 그죠? 항탁에서 때려 박아버린 거하고 그 다음에 오거를 써가지고 천공해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부어 넣는 거하고 또 공사 기법이 다릅니다. 다 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항탁으로 막 때려버리면 있죠. 옆에 건물이 막 울리니까 공사 기법을 오거로 파갖고. 자, 입에다 붙여놓으세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내가 건설한 전 기사 자격증 있어요. 여러 자격증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자, 민법의 규정입니다. 204조가 자, 점유의 해수, 이게 반환 청구권이에요. 점유의 보유, 자, 방해 제거 청구권이고, 점유의 보전,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표현 방식이 틀려. 자, 점유의 해수라는 것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고, 자, 점유의 보유가 자,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점유의 보전이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자, 그런데 법조문상 표현은 저렇게 나타나는 게 해수, 보유, 보전으로. 자, 내용을 읽어보면 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의 냄새가 나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은 다 붙어 다녀요. 전환권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침탈자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일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 못하냐면 점유권의 특징상 그래요. 물건에 사실상 지배가 있는 찰나의 점유권이 생기고 잃어버리면 점유권을 잃어버린 것이 원칙이니까 자, 그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악의인 때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제1항의 침탈 청구권은 침탈당한 때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척 기간을 강의하면서 제한 물권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의 형성권의 제척 기간이 보통은 안 날로부터 3년,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 규정으로 아주 기간이 짧게 규정된 예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건 예를 들었었어. 그죠? 근데 조금 있다가 한다 그랬거든. 지금이 조금 있다요. 기간이 생각보다 짧죠? 짧습니다. 자, 점유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점유의 보유, 방해 제거 청구권이야. 점유자가 점유물의 방해를 받을 때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년. 역시 똑같습니다. 제척기간인데 기간이 굉장히 짧게 해놨어요. 자, 공사로 인하여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될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1년 내에 공사가 완성되면 점유권에 기해서 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이럴 때는 본권인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점유권의 성격상 안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셨어요? 자, 점유의 보전.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왜 손해배상 담보죠? 자, 아직 침해가 일어날 장래의 조짐만 보여. 그러니까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다고 좀 해줘. 자, 그러니까 손해가 한다면 이러이러한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담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아직 곤란할 거니까. 끄떡끄떡 해줄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물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점유는 점유의 해수 보유 보존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그 자체가 행사하지 않는다고 시효로서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행사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지상권, 자, 지역권, 전세권 이런 권리에 전부 다 준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등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한 필지의 토지가 있고 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하실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건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이 경계를 침범해서 건축하거나 지하실 공사를 기피하거나 그러면 확실히 이 건물의 소유자라든지 토지의 소유자는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거야, 안 받고 있는 거야? 받고 있죠. 자, 그럴 때 이자가 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점유권에 기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본권에 기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권 중에 가장 본권이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으로 예를 듭시다. 양쪽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도 가능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방해 제거 청구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점유권에 기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1년 내에 행사하라는 뜻이야. 내 말 이해가 됐죠? 근데 소유권에 기하면 그 기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해야 돼요. 왜 점유권과 소유권 양쪽을 인정을 할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본권인 소유권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발 있다고 해줘. 그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권을 입증하기는 곤란한데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내가 거기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침범을 하네? 그러면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거. 이해했죠?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본권하고 상관없이 점유라는 현상에 대한 침해를 갖고 막바로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제발 끄떡끄떡 해줘. 그죠?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는 카메라 쓰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카메라를 갖고 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내 카메라를 갖고 막 도망가요. 그럴 때는 추적해서 카메라를 반환받았어요. 그럴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네가 카메라의 소유권자 맞아? 본권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내가 먼저 점유를 했고 점유를 침탈하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해서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할 수 있어서 실제로 점유권에 대한 보전, 자, 점유권에 대한 이렇게 횟수 보전 보유를 규정해 놓고 본권인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왜 저렇게 중복시켜 놓을까 하고 고민스러우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자,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점유권에 기했은 것과 본권에 기한 것, 양 청구권은 양쪽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규정하고 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이렇게 준용을 하는데 배타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유치권이나 점유권에 대해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질권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이 없지만 학설은 대체로 인정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아까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건 점유권에 기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소멸시효가 안 걸리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실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없어요. 봐봐요. 내 한 필지 토지에 자 불법적인 가설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자가 바뀌었는데 내가 과거에 소유자였으니까 너 철거를 구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가설 건축물 건축한 사람이 아들내미일 수도 있잖아. 그럴까 안 그럴까?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죠. 내가 철거를 구할 실력이 없어. 누구만 행사하면 돼요. 새로운 소유권자가 철거를 구하든지 말든지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새로운 소유권자가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자,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손해의 발생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토지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또는 토지에 침범해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한 필지 토지를 내가 완전히 지배하는데 방해하는 사람한테 제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은 현재 물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지상권에 기해서 또는 토지 임차권에 기해서 건물을 정식으로 건축한 사람한테 철거를 구한다는 건 말이요, 막걸리. 막걸리라고 해줘요.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막걸리 뭐예요? 자,
농담이 잘 안 되죠. 나는 재밌으라고 하는데. 자, 음, 아무나 얘기죠. 무슨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자, 물건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물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물건의 직접적인 지배자만으로 나오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소유권을 뭐에 물었다 그랬죠? 아까 이제 이건 설명을 했으니까 중복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 파괴, 제거,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는 소유권자이었던 자잖아. 그러니까 누가 행사해야 돼요? 현 소유자가 행사해야 됩니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럴 때 소유권에 기해서는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성립요건주의니까. 자, 그러면 대신이 있죠. 미등기 부동산 건물의 양수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생각보다 본건이 입증되기가 어려운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때 소유권자를 대위해서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해서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하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고로 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자, 불법적 가설 건축물이 건축돼서 현재 점유 상태가 계속되면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침해 상태가 계속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 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해 예방의 소유에 의해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간접적인 가능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방해 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214조에 의해서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손해가 있다면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자, 계약상 청구권. 타인의 물건을 계약관계에 기하지 않고 용의가다가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 외에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처럼 물건에 대한 침해의 결과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이 경합할 수 있는데 설명을 천천히 할 테니까 한 판에 이해해요. 자, 제가 토지 임대인이었고 토지 임차인이었어요. 토지 임차인으로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시고 계속 거기에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 나가세요. 안 나가요. 그러면 저한테는 칼자루가 2개가 있어. 자, 봐봐. 임대차 관계가 끝났으면 원인 관계가 완전히 소멸된 건 맞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자 맞죠? 그죠? 그러면 나의 소유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반환이나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 임대인은 당연히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임차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계약상의 권리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양쪽 다 가능해요. 그 얘기가 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여기에는 약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물론 법조문의 제목은 자, 뭐라고요? 해수 보유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권은.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고의 가실까지 낀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무슨 배상도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 가실이 없이도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고의는 일부러, 가실은 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의를 다 했는데도 모르고 침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못해요. 뭔만 행사해요?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 이런 것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 이해하셨죠? 손해액이, 자,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액이 입증돼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지만, 자,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가실을 요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의 발생까지 요하됩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로서 자,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으로 받는 겁니다. 뭘로 받는 거라고요? 전. 그리고 양쪽 다 행사하는 겁니다. 예컨대 읽으면 내 토지에 불법적으로 점거합니다. 그러면 자, 요거 철거를 구하거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두 개 다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끄떡끄떡 제발 해줘. 외로워서 그래요. 네? 소송은 원래 두 개인데 이럴 때는 민사소송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관련 있는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 병합 심리합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쓸쓸해 보여? 안 내려오는데? 네. 아, 여기에? 오늘은 수업이 12시간 있어서